여러분, 투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실을 키우지 마라. 잘못된 투자라면 빨리 손절해야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월스트리트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투자자입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손절매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죠. 손절매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잠깐,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는 항상 손실을 줄이려면 빨리 정리하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드러켄밀러는 정반대로 행동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게 틀린 걸까요? 아니면 드러켄밀러만의 특별한 투자 원칙이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단 한 번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은행을 박살낸 남자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개인 투자 수익률만 연평균 30%가 넘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손절 없는 투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집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투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투자 철학. 손절매를 거부한 이유.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투자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드러켄밀러는 왜 손절매를 가장 멍청한 개념이라고까지 말했을까? 그의 투자 철학을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보자. 1. 투자에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논리다. 드러켄밀러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떤 자산을 사는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팔 이유가 없다. 즉, 중요한 것은 투자 논리가 유효한지 여부다. 이 원칙은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버핏 역시 좋은 기업을 샀다면 가격이 내려가도 추가 매수하라고 말한다. 가격 변동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핵심, 교훈, 단순한 가격 하락에 겁먹고 팔아서는 안 된다.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한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시장은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 드러켄밀러는 시장이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감정적 요인, 공포심, 군중 심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졌다.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오히려 그것이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손절매를 했다면 이런 기회를 절대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핵심, 교훈,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시장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냉정하게 투자 논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손절매는 손실을 확정하는 행위다. 드러켄밀러는 손절매를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기회의 손실을 만드는 행위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팔면 그건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적인 손실은 아니다. 하지만 손절매를 해버리면 회복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핵심, 교훈, 손실을 확정짓기 전에 투자 논리를 다시 점검하라. 일시적인 하락과 근본적인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사례. 드러켄밀러의 손절 없는 투자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1992년 드러켄밀러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금융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거래 중 하나를 성사시킨다. 그것이 바로 영국 파운드화 공략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투자 논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 배경, 영국 경제와 환율 문제. 1990년대 초 영국은 유럽 환율 조정 시스템에 가입했다. ERM은 각국의 통화 가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즉,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 가치가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영국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높은 실업률, 부진한 경제 성장, 강한 독일 마르크 대비 약한 파운드화. 이런 상황에서 파운드화를 방어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면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다. 이 드러켄밀러의 투자 판단. 영국은 버틸 수 없다. 드러켄밀러는 시장을 분석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영국은 결국 파운드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영국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더 망가진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파운드화 가치를 지킬 수 없다. 결국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 방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투자 아이디어를 소로스에게 보고했고 소로스는 이를 듣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그러면 더 크게 베팅해야지. 3. 실행 파운드화 공매도 베팅. 드러켄밀러와 소로스는 파운드화 가치가 곧 폭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를 감행했다. 공매도 전략이란 현재 높은 가격에 파운드화를 빌려서 판다. 나중에 가격이 폭락하면 싸게 다시 사서 갚으면 차익을 얻는다. 그들은 무려 100억 달러 규모로 파운드화를 공매도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공격적인 베팅을 본 적이 없었다. 4. 위기 손절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하지만
처음에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다.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 방어를 위해 강력한 개입을 시작했다. 금리를 급격히 인상, 대규모 외환 시장 개입, 일시적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반등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손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드러켄 밀러도 손절을 고려해야 했을까? 아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논리가 여전히 맞다고 확신했다. 그가 손절하지 않은 이유, 영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없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 개입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5 대반전, 검은 수요일의 폭락. 1992년 9월 16일 역사적인 순간이 왔다.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를 방어하려 했지만 시장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 이 순간 파운드화는 하룻밤 사이에 15% 폭락했다. 드러켄 밀러와 소로스는 단숨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날을 금융시장에서는 검은 수요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드러켄 밀러와 소로스는 영국은행을 박살낸 남자들로 불리게 되었다. 핵심 교훈,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투자 논리를 점검하라. 정부 개입이나 시장 소음보다 근본적인 경제 원리를 신뢰하라. 손절이 아니라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기회를 더 크게 잡아라. 반대 사례 손절하지 않고 버텼다가 파산한 투자자들. 드러켄 밀러는 손절 없이 버텼지만 성공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그 전략을 따라했다면 똑같이 성공했을까? 실제로 손절매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거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몰락이다. 1. LTCM, 월가의 천재들이 만든 완벽한 투자 전략의 붕괴. LTCM은 1990년대 가장 성공적인 헤지펀드 중 하나였다. 설립자는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존 메리웨더였고 펀드 운용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복잡한 금융 모델을 활용한 차익거래 전략을 사용했고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월가 최고의 헤지펀드로 불렸다. LTCM의 투자 전략,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거의 확실한 차익거래 기회를 찾아 투자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다.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모델을 신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이 철저한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이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 1998년 러시아가 갑자기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그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LTCM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무너졌다. 그들은 일시적인 시장 변동이라 판단하고 손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격이 회복될 거라고 믿고 추가 매수를 감행했다. 하지만 시장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손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LTCM의 포트폴리오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손절을 하지 않은 결과 단 4개월 만에 펀드 가치의 90%가 날아갔다. 3. 결국 연준의 개입으로 간신히 구제되다. LTCM의 붕괴는 단순한 헤지펀드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너무 거대했고 만약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개입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들이 모여 LTCM을 구제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핵심 교훈, 무조건 버틴다고 정답이 아니다. 손실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손절해야 한다.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경우 손절이 더 중요하다. LTCM은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작은 손실도 치명적이었다. 확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투자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실전 적용법, 손절 vs 버티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손절매를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다면 손절과 버티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1. 투자 논리가 무너졌다면 즉시 손절하라. 드러켄 밀러가 손절을 거부한 이유는 그의 투자 논리가 유효했기 때문이다. 반면 LTCM은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파산했다. 체크리스트, 투자 당시의 가정 펀더멘털, 시장 환경, 정책 방향이 변했는가? 애초에 잘못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한 것은 아닌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너졌는가? 실전 예시, 손절해야 할 경우 성장성이 높다고 믿고 투자한 기업이 핵심 기술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산업 자체가 불리해졌다. 예상했던 실적 성장세가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버텨야 할 경우 단기적인 시장 변동금리 인상, 일시적인 조정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대로인데 시장 심리로 인해 저평가된 경우 이 레버리지를 과하게 사용했다면 손절이 더 중요하다. LTCM의 가장 큰 문제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드러켄 밀러는 큰 베팅을 하더라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했다. 핵심 체크리스트. 투자 원금 대비 얼마나 큰 레버리지를 사용했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손절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 실전 예시. 손절해야 할 경우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손실이 커지고 있다. 옵션이나 선물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에서 방향성이 틀렸다.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버텨야 할 경우 자신의 자본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새 시장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기회로 활용하라. 드러켄 밀러는 시장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기회를 잡았다. 그는 단기적인 공포심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논리를 따랐다. 핵심 체크리스트. 시장의 공포 심리로 인해 과매도된 상황인가? 최근 뉴스나 이슈가 투자 논리와 무관한 단기적인 변동성인가?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인가? 실전 예시. 손절해야 할 경우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위기 신호가 감지된다. 버텨야 할 경우 단기적인 악재 연준 발언,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 기업 실적은 좋은데 시장 전반의 하락으로 주가가 따라 내려갔다.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확실한 산업인데 단기 변동성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 4. 기회비용을 고려하라. 더 나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손절도 전략이다. 드러켄 밀러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과감히 움직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에 집중한다. 핵심 체크리스트.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가? 손실이 나고 있는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실전 예시. 손절해야 할 경우 현재 투자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었고 다른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과거의 투자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버텨야 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뿐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산이다.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이 강세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손절매를 거부한 이유, 그리고 그 원칙이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봤다. 그는 단순한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고 투자 논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손실이 나도 버틴다는 철학을 가졌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반대로 LTCM처럼 손절 없이 버티다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면 손절과 버티기의 정답은 무엇일까? 결론은 단순하다. 무조건 버티는 것도 무조건 손절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손절해야 하고 언제 버텨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 배운 4가지 원칙을 기억하라. 투자 논리가 무너졌다면 즉시 손절하라.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다면 손절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하라. 시장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기회를 잡아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손절도 전략이다.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차례다. 여러분은 손절 없이 버티는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